안녕하세요. 드림성마음과 구태영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레이저를 이용한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백내장 수술하는 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야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아요. 백내장이라는 병 자체가 눈 속에 있는 수정체가 다양한 원인으로 해서 혼탁이 돼서 시력이 떨어지는 병이죠. 그래서 초기에는 약물로도 치료하고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시력 저하가 생긴다면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지만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특징이고요. 일정한 수준이 되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할 때 레이저를 이용하느냐 아니면 초음파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레이저 백내장, 초음파 백내장으로 분류를 하지만 완전히 다른 개념은 아닙니다. 지금은 초음파를 이용한 수술은 거의 대부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초음파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중요한 과정에서 레이저를 이용할 때 레이저 백내장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인공 수정체가 없던 시절에는 온전히 수정체, 백내장 자체를 완전히 눈 바깥으로 드러내는 수술을 했지만, 지금은 인공 수정체를 삽입해야 되기 때문에 인공 수정체가 삽입이 가능한 수정체 낭을 제작을 하고 수정체의 주머니 속에 인공 수정체를 삽입함으로써 수술이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정체 낭을 제작을 할 때 원형으로 동공 중심에 정확하게 제작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지만, 이를 레이저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제작이 가능하고, 딱딱한 수정체를 가진 사람은 초음파를 이용해서 제거하다 보면 수술 시간도 길어지고 또 주변 조직에도 다양한 손상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레이저를 이용해서 작은 조각으로 분리를 한다면 초음파로 제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요즘은 난시가 있는 경우에도 레이저를 이용해서 적절하게 각막 부분을 절개를 한다면 난시도 해결할 수 있는 레이저 백내장 수술도 필요에 따라서는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레이저 백내장 수술에 사용하는 레이저는 femtoseconds 레이저라고 해서 안과 시술에는 아주 다양한 레이저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보통 알고 계시는 라식이나 라삭에 이용하는 레이저는 눈 바깥에서 레이저가 나와서 각막을 깎게 되는데, 백내장 수술 때 사용하는 femtoseconds 레이저인 경우에는 PI라는 장비가 안구에 장착이 되어서 레이저가 진행이 됩니다. 너무 작은 눈이라든지 너무 깊숙하게 있는 눈인 경우에는 PI 장비가 장착이 안 되기 때문에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요. 과거에 눈을 다쳤다든지 각막염으로 인해서 각막 혼탁이 있는 경우에는 레이저가 각막을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레이저를 할 수가 없고요. 다양한 원인으로 동공이 너무 작은 경우, 동공의 중심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경우에도 레이저 백내장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오랫동안 백내장 수술을 해온 안과 전문인 경우에는 레이저의 도움이 안 받더라도 전공적인 수술을 할 수 있는 안과 전문의가 많습니다. 근데 특수한 경우에는 레이저를 이용한 레이저 백내장 수술이 오히려 환자분한테 좋은 결과를 드릴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과거에 안내 렌즈 삽입술을 받던 분이 오랫동안 시간이 지난 후에 백내장이 생긴 경우에는, 오랫동안 안내 렌즈가 있는 경우에는 각막 내피 세포가 상당히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ICL 렌즈도 제거하고 백내장 수술이 진행이 된다면 아무래도 수술 시간이 오래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적은 각막 내피 세포를 가진 분들이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레이저로 의해서 사전 작업을 한다면 수술 시간도 절약할 수가 있고 주위의 안과적인 손상도 최소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고요. 굉장히 딱딱한 수정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수술 시간이 오래 걸리면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레이저를 이용해서 딱딱한 수정체를 절개한다면
초음파를 제거하는데 시간적으로 아주 세이브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고요. 수정체를 지지하고 있는 산모체가 굉장히 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수술하는 과정에서 탈구된다든지 이탈되는 그런 합병증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미리 레이저를 이용해서 중요한 단계를 미리 해놓는다면 수술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하는 노안백내장 수술에 다초점 인공 수정체를 삽입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대개는 수술 자체가 수월하게 끝날 수는 있지만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시력의 질은 다초점 인공 수정체가 동공 중심에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위치하는 게 수술 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다면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레이저 백내장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은 백내장이 심하지는 않지만 다양한 원인으로 백내장이 진행될 수가 있고 최근에는 백내장을 받는 인구가 많이 첨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도 만약에 백내장 수술을 받는다면 주위에 유능한 안과 의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받을 때 레이저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성공적인 수술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저는 레이저를 이용한 백내장 수술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안과 전문의입니다. 오랫동안 수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뉴얼로 성공적으로 수술이 가능하겠지만 때로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돌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대과학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그런 정밀한 과정은 레이저를 이용한 수술을 적극 추천해 드리고 저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자분들도 본인에 대해서 충분히 검사를 받아보시고 수술의 장점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한 이후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레이저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 또 반대쪽에 대한 의견들이 많은데요. 저는 환자분의 상황에 맞춰서 다양한 사례나 정밀한 시력이 나와야 되는 다초점 인공 수정체를 삽입해야 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사전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적절하게 이용을 한다면 훌륭한 수술적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적극적인 고려의 대상이 충분히 될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정보가 수술 방법이나 수술 결정하는 데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